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채팅 이렇게 쭉 보는데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야, 수산아, 너는 공부 좀 더 하고 와야겠다라고 하시는데 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배워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에?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봐주시고 발전해 나가는 맛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는 거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지 않은 척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기분 좋게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 전문이에요. 우리 네. 김태형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기자님도 좀 카메라 보시고 네. 제일 자신 있는 표정. 그렇지, 지금 좋다. 왜냐면 이게 썸네일이 아까 잠깐 네. 다뤘지만 네. 이거 안 하면 썸네일이 막 이런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요즘 그 예능을 보면서 잘생긴 표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입 안쪽을 깨물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슛. 완전 배려. 실패다. 잘생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오케이. 실패다. 네. 지금 채팅으로 하지 말라고 난립니다. 자, 물입니다 올라오고요. 실패다. 네. 자, 우리 네. 기자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뭐 이렇게 취재해 오신 내용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 주제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주제입니까? 그 취재 내용이. 일단은 그 검찰에서 왜 윤석열과 이상민을 그 사건을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는가? 네, 이 내용들을 이제 공수처 내부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취재를 했는데. 좋다.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측만 하지. 네. 취재가 된 내용들은 아직 들은 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공수처나 검찰이나 다 그 내부 사정은 굉장히 시끌시끌할 거예요.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진짜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취재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 검찰이 윤석열과 이상민을 공수처에 넘겼을까? 네. 슛.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면 검찰은 부담이 되는 사건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상민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하기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놓으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네, 그 배경을 깔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공수처에 가더라도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서 이 사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수처가 해왔던 사건 수사 내용들을 보면 수사를 제대로 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 그 물음표가 뜨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여러 복합적인 내용들이 맞물리면서 이 사건을 윤석열, 이상민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놓으면 수사가 지연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JTBC 보도였던 것 같은데 박세현, 그러니까 수사단장인 그 검찰 특수본의 수사단장인 박세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을 이 공수처로 넘기면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된다. 이거를 보고 아까 많이 지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나마 친윤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과 그리고 친윤이 아닌, 그러니까 반윤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렵고 친윤이 아닌 박세현 검사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사건의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빨리 하는 것과 아니면 공수처에 넘겨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이 전략이 맞부딪힌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공수처에 일단은 부담스럽고 네. 공수처에 넘기면 저기 쟤네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 쉽지도 않을 거니와 또 지연도 될 것이다. 네. 시간적으로도. 근데 아까 채팅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검찰이 부담되는 윤석열과 이상민을 안 하고 싶다라는 게 진짜라면 네. 그러면 김용현을 포함해 그 지금 내란에 가담돼 있는 군인들은 다 듣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까지는 부담스럽지 않다? 꿀을 빠는 거죠. 꿀을 빤다? 왜냐면 윤석열과 이상민까지 수사를 하려면 이제 거기까지는 검찰에 부담이 돼요. 그런데 김용현의 경우에는 지금 문서를 전달한 거, 그 군 수뇌부들은 그 문서를 전달받은 거고, 그리고 그 계엄이 그 실행이 됐을 때 직접 투입했던 건 전부 다 군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증명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검찰이 어떤 적이 있냐면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외환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김학의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해외로 도망가려던 김학의를 그 출국 금지를 시켰던 검사들이 수사를 다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기억나시죠? 잘한 건데 수사를 받았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이 기소를 한 건,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부터 쭉쭉 내려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봉욱 대검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그리고 이성윤 반부패 부장, 그리고 이제 그 안양지청에 배용원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이 고위직은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규원과 차규근,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직접 이 연결 통로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자기네가 기소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사건은 이렇게 공수처에 넘기는 게 약간 이제 잔반 처리기 아니면 이제 음식물 처리처럼 그냥 자기네가 하기 싫은 사건을, 부담스러운 사건을 다 넘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했던 검찰이 그래 이제는 진짜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말 나오느니 공정하게 공수처에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볼 거는 좀 아닐 수 있겠네. 이미 팔 수 있는 광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체포 영장에 그 뭐 내란의 우두머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왜 공개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수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수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라고 이제 광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 광을 파는 게 언제 이제 빛이 나느냐? 박근혜가 그 탄핵 심판을 받았을 때 가장 중하게 판단됐던 부분이 이 수사방해예요. 맞아요. 네, 그 수사방해를 이제 이 검찰도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우리가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장면들은 이미 남겨놨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도 사실은 본인들의 공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윤석열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그걸 보낼 때도 안 나올 거 100% 알고 그냥 일단은 야 우리는 한 것처럼 해. 어차피 한 건 한 거니까 그 계산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안 나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분명하니까 검찰은 우리는 출석 요구서도 보냈잖아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했을 거다. 우리가 이제 검찰의 그런 속마음을 다 읽으려면 궁예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정황상 두고 보자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군 수뇌부는 뭐냐라고도 아까 올려주셨는데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군 수뇌부들은 어차피 얘네가 이 내란 안에서 뭘 했는지 자기네들끼리도 불고 있고 증거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너무 편한 거야. 그렇죠. 서로 이렇게 입 맞춰가지고 말 다른 거 하면은 너가 잘못했네, 넌 이거 잘못했네 밝혀내기 편한데 윤석열을 검찰 자기네들 앉혀놓으면은 나 안 했는데 하면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위까지 이제 올라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했던 범죄들이 이미 이제 다 보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상민이 빠져나갔던 것처럼 이 윤석열과 이상민은 이제 김용현에서 잘라내면 이제 그 본인까지 안 올라올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이나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고 김용현도 뭐 자꾸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본다면, 그리고 검찰이 지난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그 말만 보더라도 맞아. 김용현에서 끊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했다.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도 검찰이 그 김용현에서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용현한테 좀 모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비교적 그 쉽게 꿀을 빨 수 있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고 그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과 공수처 혹은 이제 공수처에 넘겨서 사건이 지연되길 바라는 것 같다. 사실 이게 이제 외부의 평가입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그게 지연되면 좋은 게 뭐예요?
공수처로 넘어가서 공수처가 제대로 뭐가 안 되고 지연이 점점 돼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좋은 건 뭡니까? 탄핵 심판도 지연이 될 거고요. 그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거고, 탄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숟가락을 안 얹고 피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됐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은 손대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걸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손을 떼지 않았냐? 공수처 주지 않았냐? 네,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만약에 이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거봐라, 우리가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당신들 요구 때문에 우리가 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변명도 가능한 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한테 어쨌든 던졌으니까 윤석열이 뭐 탄핵이 되고 뭐 이걸 떠나서 공수처에서 결국에는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하려면은 결국에 검찰한테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찰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 뭐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검찰도 그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서 이제 내란죄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없을 거다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이제 시켜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려가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이제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내일도 지금 무슨 기자회견 한다 그러고 변호인단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근데 이게 윤석열 변호인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그 석동현 변호사 네.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거든요. 네. 어제 갑자기 이제 기자들한테 풀을 해요. 어제? 네, 어제 내일 모레 석동현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갑자기 기자들을 이렇게 풀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기자들 1인 1사들만 와가지고 설명을 들어라, 질문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카메라 동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오늘 갑자기 입장문이 다시 나옵니다. 그 로펌이 좁아가지고 기자들이 다 올 수 없으니 서울 고검 입구에서 현관에서 카메라 대동해갖고 기자회견 하겠다. 근데 이 모든 기자회견 내용은 윤석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자회견은 할 건데.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죠. 네, 네가 뭔데? 그렇지. 근데 어쨌든 기자회견이 내일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내일 그 진행 상황까지는 일단 지켜봐야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걸 왜 가서 들어? 라고 하시는데 근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 내용이 공식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농후하죠. 네. 농후하지. 그리고 석동현이 또 얘기한 게 이번 사건은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네. 자신감이 좀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쪽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박영식 앵커랑 네. 둘이서 방송을 하는데 아유, 저희가 무슨 채널이었죠? 게으름 벌꿀주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비대 특집을 해요. 비대 특집? 네, 윤석열의 이 내란을 어. 물고 빨고 닦아주는 그 사람들, 뭐 정치인, 변호사, 언론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네. 갑자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건 내란이 성립할 수 없다 얘기하거든요. 전원책 변호사가 그래요? 전원책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석동현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의 그 어떤 전략은 전 두 개라고 봐요. 네. 하나는 변론을 계속 지연시키는 거, 변론 지연. 변론 기일을 지연시키는 거. 다른 하나는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왜 궤변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겠는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정권은 자기한테 있지만 국회는 이재명이 잡고 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 이제 법적으로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회의 다수의 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거를 뒤집으려고 한 거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언비어가 그러니까 박근혜 때처럼 유언비어가 뇌리에 남아 있어서 이게 이제 왜곡된 측면이 있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내란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아까 얘기했던 이유가 전원책 변호사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폭동이 없었다. 폭동이 없었다. 네, 소요 상태가 없었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폭동과 소요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내린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위헌적인 건데. 위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유, 그러니까 변론기일 전략과 궤변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 싶은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전두환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 위급했던 그리고 큰 문제였던 사건들이 점점 좀 옅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군인들도 불쌍하다. 군인들이 꼭 다 처벌받아야 되냐. 사실 이런 이제 동정론이 만들어졌어요. 동정론이. 근데 지금도 그날 이제 동원이 됐던 군인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어요? 약간 이제 그 제가 지난주인가 그 여론조사 내용인데 제가 10일까진 봤는데. 네. 그러니까 더 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폭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궤변들이 그 지지자들한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변을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 지연과 그리고 이 지지자 결집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것과 그리고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것 그리고 궤변을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권성동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개헌 얘기까지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건은 결국은 시간을 지연시켜서 이 사건을 사람들 머릿속에서 좀 그 내려쳐 좀 옅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래서 그들의 플랜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플랜이지만 네. 탄핵 심판에서 부활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네. 자 지금 이거 잠깐 이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24가 나와? 여러분 이거 뭐가 잘못되죠? 24 자람 매우 자람이랑 자람이 합쳐서 24가 나오는데? 와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와 이런 이제 궤변들이 먹히는 거예요. 먹히고 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결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얘기들을 그 윤석열이 주장하는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실제 유튜브 또는 보수 단톡방에서 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은 큰 산을 하나 넘은 것뿐이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부터 더 집중하고 더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 부담되는 걸 피하고 싶고 공수처 인력 부족한 걸 알고 있고 약간의 지연 작전으로 그러면 공수처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얘기하셨는데 그럼 공수처도 이걸 알고 있어요? 공수처는 혹시 있습니까 내용이 약간? 공수처는 알고 반응? 있겠죠. 알고 있겠죠. 반응도 얼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올 게 왔다예요. 예. 근데 본인들이 달라고도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인력을 파견을 받아서 수사를 빠르게 이어 나가겠다는 건데 공조수사본부 느낌으로. 그렇죠. 이제 네, 공조본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찰에서 그 공수처에다가 경찰관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그 경찰관들이 사실은 경찰이 그립을 잡고 수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얼마나 이제
그 수사의 두각을 드러내는가가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공수처가 과거에 그러니까 뭐 최상병 사건 그리고 뭐 다른 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여러 고발건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누구 하나 딱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내부에 무능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그리고 제대로 마무리가 결실이 못 맺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공수처에 넘어갔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건지는 공수처 자체,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검찰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생각했다. 네. 그러면 검찰의 그런 생각과 공수처도 올 게 왔다라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검이 하루 빨리 출범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이상적이겠네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한 모든 자료들이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기소가 되는 장면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수사 기관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보다 신뢰가 있어서 경찰을 얘기하시는 거지 다들 경찰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그날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 건 경찰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 진짜.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빨리 경찰한테 그리고 공수처한테 넘겨서 수사를 하라는 거지 이 경찰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이들이 재빨리 수사를 해서 얻은 자료들을 나중에 특검에 넘겨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가? 발부가 안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그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문은 그렇죠. 남아 있거든요. 맞아 빨리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을 신병 확보를 하잖아요. 네.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를 하면 경찰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 네. 맞죠? 경찰이 체포해서 오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 10일이에요. 그럼 10일 뒤에 구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구속하면 이제 검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20일이에요. 네. 그러면 10일 플러스 20 하면 30일이잖아요. 네. 윤석열 잡아와서 데리고 있는 시간이 30일인데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검이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네. 시간은 돼버렸어. 그럼 특검 없이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검이 나중에 출범이 되면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네. 특검이 약간 붕 뜨는 거 아닙니까? 다시 수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딜레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과거 사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결국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포함해서 뭐 특검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저는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 긴급 체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이제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일 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 안에다가 체포영장을 넣어가지고 전달하면 되지 않는가? 출석 요것을 넣어서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오죽 안 받으면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오늘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취재하시고 따끈따끈하게 와서 전달해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 정치라이브에서 김태형 기자님의 역할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약간 스티브 잡스 느낌이 좀 있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태형 기자님 오늘 늦은 시간에 마찬가지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항상 같이 하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과 같이 저도 인사 나누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도 정치 라이브 찾아올 예정이니까 미리 들어와서 기다려주시고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 저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그 시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